미국 LA에 LAX라는 공항에 내렸고 할리우드 호스텔에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 노선도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고 그리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신 영어, 수능 영어, 문법, 독해 다 맞췄는데도 정말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잘못됐구나. 소통하기 위한 영어로는 전혀 쓸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반 만에 적어도 영어 리스닝에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험 영어를 준비하려고 따로 준비도 이제 안 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요. 또한 좋아하는 영화를 영어 그대로 드러낼 때, 좋아하는 강의를 영어 그대로 드러낼 때 그 느껴지는 쾌감은 경험해보신 분만 아실 거예요. 한글 더빙이나 자막으로 이해되는 뭔가 한국적인 필터를 거쳐서 느껴지는 컨텐츠의 느낌과 정말 다릅니다. 오늘 그 영어 깃뚫기 저의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성인 수강생에게 첫 클래스 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영어를 하려고 하세요? 그분은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물었었거든요. I love English. 정말 영어를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해보면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은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느껴져요. 스펙으로도 당연히 영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영어가 정말 들리면 좋겠고 영어로 내가 정말 다른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 시작은 바로 귀뚫기입니다. 귀가 뚫리기 시작했었을 때 정말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스피킹이 아니라 영어 리스닝부터 배워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한 달을 미친 듯이 하신 그 결과를 또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 귀뚫기 원칙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다. 제가 미국 다녀와서 정말 많은 방식의 공부를 시도했었습니다. 시중에 유명한 YBM, 파고다 등등의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고 원어민 수업도 막 들었어요. 그런데도 영어가 막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게 바로 소리 중심의 리딩이었습니다. 정말 1년 반 동안 미친 듯이 듣고 따라 소리 냈어요. 이어폰을 처음엔 끼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귀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헤드폰으로 바뀌었고 헤드폰도 좀 저가에서 좀 비싼 모델까지 제가 스스로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들으면서 빨리 영어를 잘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더더더 열심히 계속해서 들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언어는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빨리 잘하게 된다. 그 리듬감, 억양, 강세, 노래 듣듯이 언어를 소리로 느끼는 그 경험이 많이 쌓이신 분들은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국 드라마나 아니면 영어 뉴스를 흘러듣기 식으로 그냥 쭉 틀어놓는 경우가 있죠. 흘려듣기. 그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어의 듣기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괜찮아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귀가 안 뚫어진 상태에서 계속 흘려듣기 식으로 듣기만 해서는 사실 변화가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듣고 따라 똑같이 소리 내는 경험들을 계속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듣고 따라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He'd fill Stanley's canteen, then let Stanley take a long drink, then top it off for him. He'd fill Stanley's canteen and take a long drink and then top it off for him. 자, 뭐라고 했죠? Top it off for him. 이렇게 절대 안 하죠. For him 이라고 절대 안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Top it off for him. 대박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외웠던 단어 또는 문장, 구문 등등의 그 소리들이 원어민들이 쓰는 소리와 아예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소리 내본 경험이 없으면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암만 단어장 한 건 떼고 문법책 한 건 떼도 이 작업을 안 하면 귀는 안 뚫리실 거예요. 단어장 몇 권 외우고 문법책 몇 번을 떼더라도 내가 top it off for him 라고 소리 내본 경험이 없다면 암만 영어를 해도 들리진 않으실 겁니다. top it off for him 을 몇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들릴 확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소리 내본 경험이 정말 많이 쌓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 최초의 경험을 저 같은 경우에는 22살 미국 여행을 다녀온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막 구문 분석해서 내가 문법을 이렇게 잘 아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만족감, 시험 점수 나 잘 나와 라는 그 만족감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영화 사도에 나오는
사도의 대사 중에 하나가 나왔었죠. 하사를 관역이 아니라 창공인 하늘로 쏘면서 저 목표 없이 날아가는 자유로운 화살을 봐라. 전 약간 이거를 여기에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법 이거 몇 형식이야? 이 구문은 바로 이런 구문이야? 그 목적의식에 빠져들지 말고 정말 자유로이 소리만 똑같이 한번 소리 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말 색다른 경험이 되실 거고, 저는 그 최초의 경험을 하루라도 빨리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다. 영어 깃뚫기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 기반한다. 자, 두 번째로는 약간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바로 소리에 미치는 건데요. 듣고 따라 소리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영어 소리가 더 좋다면 무조건 귀 기울여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원어민이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분의 영어 소리라든지 무엇이든 나보다 소리가 좋네? 그럼 겸손하게 무조건 들어보는 거예요. 전 이거를 깨닫고 스피킹 수업에서 저도 이제 원어민 회화 수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뭘 했냐면 저분이 어떤 구문 표현을 쓴다가 아니라 정말 소리에 한번 몰입해봤어요. 그 원어민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렇게 하고 저도 똑같이 한번 내보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소리 내시는구나. 이게 듣고 따라 소리 내기를 책으로 하는 거랑 이 실시간으로 내 바로 앞에서 대면에서 또는 비대면 온라인이든 실시간으로 이 진행되는 1초 1초의 그 대화 속에서 드러내는 그 경험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소리에 몰입을 하는 순간 영어 그 자체에 훨씬 더 빨리 익숙해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영어 깃뚫기의 효율을 가져다 줄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피드백입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내고 내가 소리를 잘 냈는지 누가 봐주는 사람만 있더라도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그걸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가 일종의 챌린지를 해보는 거예요. 서로가 소리를 각자 녹음해서 올리고 그걸 서로가 들어주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미친 듯이 소리 내고 막 공부를 할 때 이 세 가지 단어의 소리가 다른지 몰랐어요. see, 보다, she, 그녀, 그리고 영어 스펠링 see,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구분감을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피드백을 받으니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되고 다시 소리 내게 되고 내가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니 그 영어 소리들이 정말 들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소리는 낼 수 있는 만큼 들린다. 세 번째입니다. 의미는 I love you처럼. 자, 이쯤 되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똑같이 따라 소리 내겠어. 그래, 내볼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의미가 들어와? 자, 이거 어떻습니까? I make robots. I love you. I drink coffee. 자, 요거 방금 제가 소리 낼 때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아니죠? 그냥 바로 느껴지셨을 거예요. 왜 그냥 느껴집니까? 너무 많이 해봤거든요. 즉, 마치 번역을 안 해도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익숙해진 영어 퍼즐들, 그 영어 퍼즐들이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형식이야, 여기 목적어 뭐야, 이 문장 품사 뭐야, 문장 선분 뭐야, 이런 식으로 분석하듯이 드러내시면 절대 귀는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I love you처럼 바로 느껴지는 것들을 늘려나가는 그 방향으로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 문장은 그래, 한국어처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들려. 그런데 복잡하고 긴 문장은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리의 힘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는 억양, 강세, 리듬이 있죠. 여기 속에는 사실 문법의 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노가 들어져 있는 것에서 우리는 정말 그 문법을 모르더라도 느껴낼 수 있는 그 소리값들에 익숙해지는 게 일단 먼저고요. 두 번째로는 맥락 있는 글을 통해서 계속 읽어나가면서 맥락을 통해서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문장 구조 분석이 아니라 이런 맥락, 이런 스토리에서 이렇게 탁 쓰면 그런 뉘앙스 전달이 되는구나. 다음으로는 이 문장들은 홀스의 한 대목이에요. 케이트라는 등장인물이 자신이 사랑하는 샘을 잃고 나서 사막이 돼버린 마을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샘을 찾고 하는데 갑자기 그 샘을 죽인 그 마을에 가장 부했던 남자가 등장하는 씬이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시죠. And sometimes she would hear him say, I can fix that. And she'd feel his warm arm across her shoulders. And sometimes she would hear him say, 들렸습니까? Hear him say, I can fix that. And she'd feel his warm arm across her shoulders. 때때로
she, 케이트입니다. 케이트는 자기의 lover, 샘이 I can fix that. 내가 그거 고쳐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곤 했죠. 그리고 she'd feel his warm arm across her shoulders. 그 샘의 따뜻한 그 팔이 across her shoulder. 자신 어깨를 가로질러 탁 있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만큼 이 케이트는 샘의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She'd been living in the cabin about 3 months when she was awakened one morning by someone kicking open the cabin door. She'd been living in the cabin about 3 months when she was awakened one morning by someone kicking open the cabin door. 자, 케이트는 어느 날 by someone이죠. 자, by를 의해서라고 외우지 말고 이 뉘앙스를 한번 가져가면 좋습니다. A by B 하면 B가 A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영향으로 was awakened. 어느 날 깨었던 날 이미 she'd been living. 케이트는 the cabin. 너는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앞 소설에서 나왔었던 그 작은 집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중이었어. 이런 말입니다. 자, 뒤에 볼게요. 계속 someone kicking open the cabin door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open이라는 게 열다도 되지만 열린도 되는데 요걸 통째로 한번 익숙해져 보는 거예요. 뭐처럼 I love you처럼 kicking open the door. 어떻게 open 열게 하는 겁니까? kick 차가지고 차서 문을 여는 한 그 미지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깨었을 때 이렇게 느껴지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장. She opened her eyes to see the blurry end of a rifle 2 inches from her nose. She opened her eye to see the blurry end of a rifle 2 inches from her nose. 소리 잘 잡으셨겠죠? 2 inches. eye 소리. Her nose. 이것도 nose가 아니라 nose. 이렇게 O의 느낌을 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to 부정사의 부사정법의 목적이라고 맨날 외우고 접근하시는 분들 정말 바꾸셔야 돼요. 맥락이 안 맞죠? 그 산탄총의 끝, 희미한 그 끝을 보기 위해 눈을 떴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있다는 걸 알고 뜹니까? 뭐죠? Open her eyes. 눈을 떴다. 떴더니 어머나 blurry 그 흐릿한 산탄총의 끝자락이 이렇게 보였어. 이런 말이죠. 얼마나? 2 inches away from her nose. 자신의 코에서 오직 2인치밖에 안 떨어졌으면 2인치. 되게 가까운 거리죠. 이런 식으로 이 문단을 똑같이 완전 따라 소리 내는 걸 먼저 하시고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나의 입과 귀와 뇌에 익숙해지게 한번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I drink coffee, I eat chicken, I love you 처럼 이 퍼즐들이 정말 익숙해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번역을 안 한다 했죠. 아까 drink coffee 이런 거는 이것도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진짜 영어가 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떻게 영어를 깃들게 되었었는지 정말 고3 때까지 시험 문법 중심으로 하다가 이 방법을 통해서 저도 길을 뚫었지만 제가 정말 보람을 느끼는 건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소리 중심의 리딩을 한 뒤에 변화를 느끼는 그런 분들, 그분들 덕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초창기에 이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I love English라 말씀하셨던 그 성인 수강생분이 딱 한 달 이렇게 리딩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귀에 꽂힌다는 표현이 나오죠.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쌓이면 진짜 귀에 꽂힌다라는 그 느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최초의 경험, 귀 뚫는 그 경험을 위해서 무료 줌 라이브 클래스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10분에게는 소리 피드백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도전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도전해주세요. 생각보다 꽤나 재밌으실 겁니다. 줌에서 라이브로 서로 소통, 호흡해가며 같이 한번 미친 듯이 리딩해 보시죠. 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어 퍼즐, 영어 원서 리딩 꿀팁 등을 통해 같이 성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 채널이 작기 때문에 또다시 못 찾아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또 귀 뚫는 경험에 대해서도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Thanks for watching.